네, 오늘은 수능 완성 유형편 수학 1 파트 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1에서 어려운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조금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들었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문제는 5번 문제인데 네, 문제가 뭘 해야 하나 싶었어요. 처음에 이거 읽고 그냥 점 P가 주어져 있는데 점 P는 제 2사분면 위 점이래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려보죠. 그래서 뭐 여기에 P가 있나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P를 Y축에 대해 대칭을 시켰대요. 아,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구나. 여기가 Q. 그리고 R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R이구나 해서 이렇게 이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Y는 X가 있으면 요 가운데를 지나갈 때 이렇게 직각이 될 거고 여기 길이가 같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건 보장 못해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그런데 아무런 뭔가 관계를 요 Q점과 R점에 대해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OP, OQ, OR이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각각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습니다. 알파고요. 그 다음에 베타고요. 뭐 감마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감마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 했더니 네, 이런 거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좌표입니다. 좌표. 네, 뭘 해야 하나 싶을 때 그냥 이렇게 관계를 아예 구할 수 없잖아요. 조금 일반적인 상황이 필요해요. 네, 이럴 때는 좌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P를 A, B라고 둬요. 그리고 Q를 뭐 마이너스 A, B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R점은 B, A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이용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뭐 감마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인 알파를 구해보면요. 어, 여기 OP 길이분의 B가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베타도 구해주면은 코사인 베타는 OQ 길이분의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PQR이 있어요. 코사인 PQR은 뭐냐면 여기 각도겠네요. 그쵸? 일단 여기 각도는 지금 조금 귀찮으니까 일단 구한 것부터 구해봅시다. 하면은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AB는 5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AB가 2A제곱 더하기 2A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있으면은 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로부터 a분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 하나겠죠.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보면요. 이번에는 코사인 PQR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PQR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둔각이라는 거죠. 아하, 둔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얘가 둔각이다. 그러면은 하나의 부등식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 그리고 여기 길이 요 세 개를 갖고서 삼각형의 그 둔각 삼각형의 조건을 한번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떠올리기 힘들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을 구해주시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2a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두 개 길이 구해줍니다. 요거는 a 뭐 상관이 없는데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는 b-a의 제곱 요거의 제곱입니다. 요거가 음 요거보단 크겠죠 일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음 이렇게 되고요. 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정리가 됩니다. 네, 해서 요거의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요런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요거를 만족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0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요거는 음수인 거고요. 요거는 양수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a의 절대값이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현재 0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a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a분의 b는 그냥 좀 b분의 a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헷갈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 감마 값을 구하면 되는데 탄젠트 감마는 그냥 네 a분의 b를 해주면 되는 거죠. a분의 b 아니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b분의 a죠. 그래서 요 값이랑 아까 요 값이랑 조합을 시켜주면요. b분의 a 네 b분의 a로 정리를 해봅시다. b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b분의 a가 마이너스 2 요거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단 커야 한대요. 그러면은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아둬야 할 게 요거 삼각형의 절대 방정식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보면 직각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둔각일 때는 아까 한 거 이렇게 되고요. 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예각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학 1의 페이지 28쪽 10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좀 독특해요. 아까는 중학교 수학이었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 확장을 다룬 건데 이번에는 네, 고1 수학입니다.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네, 뭐 내신처럼 나올 수 있죠. 요즘 수능이.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랑 지금 내용 둘 다. 일단 몫이 요거래요. 요거는 나머지 정리 써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 방식은 일단 EX-1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몫이 QX가 되고요. 그 다음에 RX 요게 RX가 아니라 R이죠. 왜냐하면 지금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R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쵸? 그래서 여기에 X는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요 R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는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출제가 된 것 같긴 하네요. 요거에다가 총 11개 항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해서 요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R이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R 하나 구했어요. R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할 거는 이제 QX를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QX로 한번 쫙 몰아볼까요? 그러면 QX를 몰아줄게요. QX만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QX는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EX-1로 나눈 다음에 R로 빼준 거. 이게 QX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X-1로 나눴을 때의 목을 뭐라고 둘까요? Q'이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Q'X 곱하기 X 마이너스 더하기 뭐 R'이라고 두겠습니다. 요때 나머지는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X는 1을 대입하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여기에 위에 식에 X는 1을 쭉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1부터 전부 다 항이 1이 되니까 항이 총 11개니까 11이 나오겠네요. 11에서 분모는 1로 가고요. 그리고 R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이제 R'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이 몫에 대한 식을 일단 구한 다음에 네, 완벽하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뭐 목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1은 이렇게 마치고 수학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학2의 페이지 41쪽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뭐랄까 식 조작이 좀 독특해서 가져와 봤어요. 열입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어떤 특정한 값을 완벽히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NJ 같은 데는 보이지만 뭐 수능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그 옛날에는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통합이 된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요런 걸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는 뭐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랑 g가 다항함수니까 그냥 로피탈 써줘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두 개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이 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인데 나조건은 지금 항등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항등식에서 중요한 건 일단 대입을 해본다. 그리고 두 번째 조작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미분도 해볼 수 있는데 미분은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 구해야 하는 꼴을 보니까 뭐 미분된 꼴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이 상태에서 뭔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x는 0을 넣어주면 오른쪽 칸이 완전 0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그 값을 한번 넣어서 관찰을 해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0을 넣어주면요. f0에다가 g의 0,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부터 우리는 f0은 0이거나 g의 0이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f0과 g0에 관한 수식을 여기 위에서 하나 얻었죠. 그러면 그 위의 식이랑 한번 열입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입 한번 해서 구해주면 좀 됩니다. 그래서 x는 0을 한번 f0은 0을 넣어주면 0이 되죠. 그러면은 g0이 2가 나올 겁니다. 반대로 또 g0을 넣어줘요. 그러면 2가 나오죠. 그러면 또 여기 0이 나와요. 그래서 2가 나오네. 어떻게든. 그리고 요 값은 2가 나오도록 하는 요 F0과 G형의 값은 결국은 요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만족을 하면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수식이. 전 처음에 이거 보고 뭔가 맥이 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고요. 그 다음에는 네, 우리가 구해야 할 거 한번 잠깐 관찰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조작을 해주면 이렇게 하고 또 요거를 쓰니까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G형은 네, 2로 수렴하니까 빼주고요. 그 다음에 X분의 G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F'0에다가 G의 0에다가 G'0을 곱한 거랑 같죠. 결국 F'0과 G'0도 구해줘야 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F'0, G'0 수식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미분할까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분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미분보다는 이제 이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 x제곱을 분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gx-2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g의 0이니까 아까 이렇게 구한 걸 바탕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요 x를 한번 나눠주면 g'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한 위치에서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도 x를 나눠주면 x분의 fx가 생기니까 극한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한번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줄게요. 요거는 x분의 f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1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x분의 g의 x 마이너스 g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게 fx 더하기 9다 이렇게 되고요. x는 0으로 극한을 한번 취해줄게요. 리미트는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곱하기 g'의 0 g2가 아니라 g0입니다. 네 하면은 이제 f0 더하기 9고요. f0은 네 일단 다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f0이 아까 뭐였죠? 0이었죠.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요. 그래서 9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이 있으니까 뭐 g'을 여기에다가 네 정리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게 9다 나올 것 같고요. 넘겨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f'0이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분 갖게 되죠. 그래서 f'0이 2라는 걸 구했으니까 g'0은 뭐 3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1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조작을 해서 모든 값을 찾아내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완성 45쪽 2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식을 세우는 방식, 식을 세운다고 해야 하나? 함수를 세팅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그리고 경우를 찾아내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마침 이 방식이
모의고사에서 봤어요. 강대 K에서. 그래서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항으로 나온 건 아니고 19번으로 나왔는데 이게 말리면은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봐서 이거네 하고 전 풀었어요. 그래서 19번이래 2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 최고차항 개수가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이차함수.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 gx가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hx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가식은 gx는 x는 a에서만 불연속,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는 요 두 점 x는 b, x는 c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b랑 c는 다른 숫자고 b가 작은 숫자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때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함수 fx를 그냥 px 더하기 r 이렇게 둘까요? 해서 뭐 관찰해 볼까요? 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둘 거냐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두면은 수식 두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fx x제곱 더하기 4를 대입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로 관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gx는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x는 a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알파랑 베타를 최대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일단 알파랑 베타가 같다고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만약에 4-알파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실근은 아예 안 가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x는 a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예 불연속인 점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그 x제곱 마이너스 p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 분모가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니까 두 점에 대해서 지금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요 위에 A에서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같을 땐 안 되구나.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다를 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고 한번 두고요. 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한번 둘게요. 뭐 여기 B에서 C에서 작은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요. 일단 음, 일단 4-알파가 0보다 크고 4-베타가 0보다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알파가 0보다 크고 4-베타가 뭐라고 하죠? 0일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베타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4-알파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근이 총 4개가 나와버리겠죠?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 가장 위에 있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겠죠? 왜냐면 실근은 아예 안 가지니까요. 그리고 이 4-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수식에서 실근을 2개를 갖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조건도 사라지고요. 그러면 요 조건 하나만 남겠네요. 그래서 요 조건을 이렇게 이 0이 되는 조건을 놓치기가 쉬워요. 지금 이렇게 수영도 그리듯이 해서 지금 보이는 거지. 네,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은 0인 상태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0인 상태를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4-베타는 0이 되는 거고요. 요게 베타는 4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 얘가 0으로 가니까요. 요 x는 0에서만 불연속이겠네요. 그래서 요걸로부터 a는 0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나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베타는 아까 4라고 주어졌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4보다 작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다 지우고 나조건 한번 봅시다. 나조건도 그냥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대입을 해줄 건데 hx는 fx-4 한번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x-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x-8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아래에서는 x제곱을 한번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2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x는 2랑 x는 -2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b랑 c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다고 봐도 되는 거죠. 뭐 여기 위에서 약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약분이 되기 전에 일단 분모랑 분자에 0이 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두 점에 대해서는 불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B랑 C가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알파는 4일 수가 없어서 요거 두 개랑 겹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점은 0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보다 작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요 값이 항상 0보다 커서 실근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거는 이때 b가 마이너스 2로 주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갈 때 hx의 값이 존재를 한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2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2로 갈 때 0이 돼야 할 겁니다. 근데 x-8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요 식이 0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해서 완전히 fx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다 구했네요. 마지막으로 FC는 2를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8 곱하기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b로 갈 때 hx의 값을 구해주세요 했는데 요거는 극한값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약분을 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요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10 사라져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3번 되게 좋은 문제였죠. 그래서 23번까지 하고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대치수 함수와 그리고 양수사이리기 함수, 음수사이리기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단원은 공통에 있는 적분단원인데요. 다항함수의 적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두 문제를 살필 건데, 네, 여기에 양수사이리기 함수, 음수사이리기 함수가 좀 쓰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김에 이제 최대치수 함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이전에 정리를 했는데, 네, 중요하니까 왠지 미적분 단원에서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오겠다 싶어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최대 최소 함수는 맥스민 함수라고 있죠. 요거를 둘 다 2로 일단 분모를 써주시고요. 일단 앞에 fx와 gx를 더한 거를 써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엔 절대값을 열어서요. 둘 다 절대값을 열고 맥스 함수는 두 함수를 이렇게 뺀 거에서 일단 뺀 것부터 다 써줄게요. 요 절대값 안에는 다 빼줘야 하고요. 맥스 함수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플러스로 이어지고요. 미니멈 함수는 이 마이너스로 이어진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 함수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이 뭐냐면 양수사이리기 함수, 음수사이리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주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요 함수는 fx가 0보다 클 때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0 이상인 것만 이럴 때는 f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은 0이 나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fx가 0 이하일 때는 fx가 나오고요. 그리고 fx가 0보다 커지면은 0이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수열에도 일단 쓰이고요. 그리고 적분에서도 쓰이고요. 뭐 미분에서도 쓸 수 있어요. 미적분. 보통 미분에서 쓸 때는 네, 그 개형 같은 거 좀 보고 뭐 미분 가능성을 따지게 한다거나 뭐 구간별로 정의를 함수를 해준 다음에 네, 그런 여러 그래프와 관련된 영역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맥스 함수, 미니멈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에서 네, 미분 가능성 같은 거 물어볼 때 좀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로 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62쪽에 있는 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 문제 적분법 관련된 문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fx가 2차 함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적분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게 af-a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기본 문제이긴 한데 요거를 아까 우리가 구한 개념을 이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딱 보이죠. 여기에 뭐 한쪽에는 요 fx가 있고 한쪽에는 절대값 fx가 있어요. 그러면 요 fx와 절대값 fx의 요 앞에 차수가 같잖아요. 둘 다 1로 같은데 이렇게 두 개의 차수가 같으면 뭔가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그 함수들의 꼴로 바꿔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2로 일단 나눠주는 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네, 절대값이 여기에 없습니다. 네, 절대값이 두 개가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그런 거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해서 요거를 네,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까 정리한 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음수사이리기 함수. 그러면 요 함수는 fx가 음수인 부분만 fx가 도출되고 나머지는 0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일단 a가 0과 3 사이에 있다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요거의 의미를 아니까 이제 그 범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0이고 여기가 a인데 3이 a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0에서 a까지는 그대로 fx가 도출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0이 또 나오는 이런 꼬리금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0에서 3에 대하여 적분한 거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결국에 여기는 넓이 공식을 쓰면 되겠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6분의 1에 a의 세제곱이구나. 요게 마이너스 1이구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6이다. 이게 바로 보이시는 거예요. 하셔서 이제 af-a를 한번 구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a에다가 f-a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합니다. 아셨죠? 네, 항상 넓이만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값을 시행체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a 세제곱은 6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2a 세제곱이고요. 요거는 2 곱하기 6이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1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네, 요것도, 음수사이리기, 양수사이리기 함수를 쓰는데요. 요거는 좀 대놓고 줬어요. gx가 fx 더하기 절대값 fx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꼴로 고치는 게 바로 가능하겠죠? 해서 2로 한번 나눠주시고요. 여기 2를 한번 곱해주는 겁니다. 해서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양수인 것들만 이제 나오는 함수인데, 그 양수인 것들에 2를 곱한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해서 한번 fx를 그려볼까요? fx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하고, 이제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되겠죠? 얘가 y는 fx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0이 될 거고 끝이 k가 되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양수인 것만 남고 나머지는 일단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일 거고, 그리고 양수인 게 2배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y는 g의 x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x축과 gx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마이너스 2부터 0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이걸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가능하죠. 사실 이렇게 그려볼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g의 x의 dx 요거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6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0, 그 다음에 2 곱하기 fx dx 요게 6이다. 즉 요거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x의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k dx는 3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3차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시험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냐면, 물론 그냥 전개를 하셔도 되는데 우함수, 기함수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구간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잖아요. 근데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마이너스 2 여기가 0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요 마이너스 1,0을 기점으로 이렇게 점자칭이 되기 때문에 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식을 고칠 거냐면, 범위는 그대로 있고요, 앞에는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우리가 x-k에서 k가 요 범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 범위에 해당하는 인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적분하기 편한 마이너스 1이 지나도록, 네, 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x에 1을 더했다가 다시 빼주면,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될 거고, x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k 더하기 1, 그 다음에 x에 x 더하기 2의 dx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요 앞에 있는 거는 적분식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앞문제에서 구한 것처럼 넓이 공식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음수 적분인데 그냥 양수가 도출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6분의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k 더하기 1이 됩니다. k 더하기 1에 그리고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게 3이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일단 여기 4 이렇게 할까요? 4, 3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k 더하기 1이 4분의 9거나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k는 4분의 5다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를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인데 미적분은 유형편은 하지 않을게요. 유형편에 뭔가 이렇게 주제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바로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전체 범위에 대한 네, 선별 문항을 제가 뽑아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